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 실무 관련 탑법 중에서 등기 관련법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나무 실무인데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돼 있죠. 특히 뭐예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이제 공시법에서 부동산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이 실무상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뒤에 공시법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미 앞에 민사특별법에서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미 앞에, 그렇죠? 우리 거래계약 관련해서 우리 거민제도, 계약서 거민제도 관련해서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앞에 민사특별법 시간 1차에 거기서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면은 13번째 등기 관련법 해가지고 실명법하고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그 중에서 이제 요 실명법을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먼저 그 민사특별법에 실명법 한번 강의를 먼저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만 공부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재, 그렇죠? 한국어로 따져 1차 4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죠? 자, 거기에 출제자 의도 보니까 날개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자간, 그리고 계약,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자,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말이죠. 당사자 간의, 그죠? 권리의 유무, 그죠? 법률 관계를 과연 판단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출제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 보시면 1차입니다. 1차 498페이지 보시면 명의신탁 유형별 법률 관계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근데 시험에는 이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출제자 의도에서 봤지만 종중 명의신탁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의외로 이게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해놓고 종중 명의신탁을 했다. 종훈에게. 그럴 경우에 법률관계를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나와버리면 뭐 자기가 정리 안 해봤거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렇죠? 특례를 인정되는. 그렇죠? 그게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98페이지 1차입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가 2자간 명의신탁이죠. 같은 말로 우리가 이전형, 뭐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보니까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뭐다? 무효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죠. 그거 위반의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적 무효가 되니까 맨 끝에 제3자도 무효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걔가 뭐예요? 유효라는 거 원칙적으로. 그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뭐 가로의 제4조 1항이다. 이거는 실명법 조문하고 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거 뭐예요? 무효죠. 그쵸? 제4조 2항, 실명법 4조 2항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말이죠. 이게는 뭐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서 우리 앞에 민법의 물권행위의 총칙 파트에서 한번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거는 거죠. 채권행위가 무효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행위의 유인성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실명법 4조 2항에 기술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그래서 대내적인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죠.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대외적인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나요? 한 명이죠. 역시 명의신탁자죠. 선생님이 대외적 소유권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얘가 그죠? 진짜 소유권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자는 하나죠. 실은 명의신탁자죠. 그죠? 결국 최종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렇죠? 명의수탁자가 이렇게 이제 수탁을 받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양반이 그 친구의 그 친구라고 말이죠.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 제3자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선의 악의를 분문하고 제3자에 즉 명의신탁자고 명의수탁자 간에 그렇죠?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건 선의이건 알았건 그렇죠? 악의이건 간에 관계없이 뭐예요? 유의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뭐예요? 가격 후려치겠네요. 그죠? 가격 후려쳐서 그겠지. 그죠? 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정의를 안 했던 거 한번 추가를 해보죠. 안 했던 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명의수탁자 있죠.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245조, 민법 245조 2항에 등기부 취득시효. 이 생각 드시죠? 나는 안 들은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등기부 취득시효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명의수탁자가? 그럼 그 요건을 충족했나요? 그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소유의 의사로 정해야 되죠. 소유의 의사는 뭐죠? 자주점이죠. 그러나 이 명의수탁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좀 소유의 의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유가 되겠네요.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적용이 안 되겠네요.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뭐다? 타주점이라는 거 꼭 그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게 형법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이게 과연 횡령죄에 해당되나 이거예요. 횡령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횡령죄입니다. 맡겨놓은 거 횡령한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재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횡령죄에 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추가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법률 관계 있죠? 제일 중요한 말이 해지를 원인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절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해지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죠. 유효를. 그렇죠. 그런데 명의시탁 약정 이 자체가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절대 명의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무효를 해지하고 이런 말 쓰면 뭐예요? 앞뒤가 맥락이 안 맞죠. 논리적 모순이죠. 그렇죠? 절대 해지란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시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이렇게 원상임수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가로로 써놓읍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가로 써놓읍시다. 거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부당한 이득을 수탁자가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의신탁 유형이 3자 간 명의신탁.
같은 말로 중간생략 명의신탁, 같은 말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이죠 다. 그러면 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했을까요? 자간, 그 사람 간 이거죠. 사람 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뭐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매도인, 당연히 매수인 신탁자죠. 수탁자. 그죠? 당연히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만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나 매도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니까 악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놈이 알고 있다 해서 뭐예요? 삼자간 명의 신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에는 두 놈만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중간 생략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간 생략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원래 매도인에서 매수인 신탁자 앞으로 오면 거기에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근데 어떻게 돼요? 매도인에서 그죠, 수탁자 앞으로 매수인은 생략하고 중간이 생략하고 넘어갔다 해서 중간 생략 명의신탁으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 가장 흔하죠. 흔해. 그죠?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일부 그 철학이 없는 개인들이 거래했던 방법입니다. 철학이 없는 개인들. 그렇죠? 자기 뭐 삼촌이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족 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친족 간에. 세금 많이 때려 맞으니까. 그죠? 뭐 농지를 사고 싶은데 농지 자기는 도시에 살아. 돈은 많아. 철학은 없고. 시골에 자기 그죠? 조카가 살아. 그러니까 뭐야? 아, 이번에 삼촌 저기 했는데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농지야, 농지. 그러니까 뭐야? 뭐 조카가 뭐 힘이 있어요? 그러세요, 삼촌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일이 꽤 있었다고요. 응? 그렇죠? 우리 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촌들이 부자가 아니었나?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그런 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매도인에서 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요. 왜 무효라고요? 물론 법에도 적어져 있기도 하지만 뭐예요? 물권행위의 유인성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채권행위가 무효이면은 그죠? 물권행위도 무효고 그에 따라서는 등기도 무효다 이거죠. 그 유인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난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자, 한 권을 따져 1차 291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면은 막 별표도 빨간 펜도 밑줄 그어져 있고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매도인이 말이죠. 이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딴 놈이 더 준다는 놈이 나타난 거야. 이거 1억에 팔았는데 1억 5천에 하겠대요. 어떤 놈이? 지나가는 놈이. 그럼 매도인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수탁자 이거 없는 걸로 하고 싶겠죠. 그쵸? 등기를 깨끗하게 자기 앞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뭐예요? 야, 등기 말소. 네 거 아니잖아. 직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등기를 말소 그런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있죠. 여전히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매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이죠. 그 등기 말소 청구권이.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는 못해요? 매수인, 신탁자가 수탁자에 직접은 못해요. 뭐 대의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삼촌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볼 게 수탁자에서 제3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양도. 그렇죠? 이 양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남 건가요? 자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간 명의 신탁에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 499페이지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 요거는 갖다가 위명 명의 신탁이다. 그죠?
또는 은닉된 명의신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닉된 명의신탁. 감춰줬다 이거죠. 은닉을 쓰지 않고 은익을 써요. 그래서 은닉된 명의신탁이다 그런 걸 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위임이다 그러면 맡겼다 이거죠, 그죠? 맡겼죠. 삼촌이 조카한테 맡긴다, 위임한다 합니까? 해라 명령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어떤 권력의 서열이 있는 거죠. 권력의 서열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만 모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회사죠, 회사. 회사. 그럼 회사에서 뭡니까?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하신다고요? 자, 줄을 잘 써요. 자, 그러니까 그 기업의 회장이 말이에요. 옛날에 철학이 없는, 돈만 있고, 그죠? 돈만 있고 철학은 없어. 근데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업이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쟤들은 말이야, 부동산 투기하는 쪽이라고. 사실 기업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눈치가 보여. 그쵸? 또 뭐 세금 관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밑에 있는 김 사장을 부르죠. 김 사장 이리 와봐. 그죠? 서럽죠. 내가 사장인가? 서럽죠. 주인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그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재벌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전용기가 있잖아요. 전용기. 그죠? 타 보셨어요? 저도 안 타봤어요. 불러야 탔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 그러니까 그 재벌 전용기가 있는데 그 사장이 회장하고 탔겠죠. 그런데 그 사장이 포도주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탔던 그 승무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용기의 승무원이. 그 여성 승무원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실려 있었대요. 그런데 회장이 손대기 전까지는 단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마침 그 회장이 타기 전에 포도주를 실컷 먹고 탔나 봐. 그래서 이 사장이 그걸 먹고 싶었지만 뭐예요? 단 한 방울도 못 먹어서 뭐 사장 별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만든 게 중요하다. 남이 만들어준 자리만큼 뭐예요? 허망한 자리는 없죠. 우리 중개업자 사장님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셨대. 진짜로. 그죠? 장관.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내가 주인인 자리, 내가 만들어준 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장을 불러서 김 사장 이리 와봐. 자네 이름 좀 빌립시다. 빌립시다도 아니겠지. 빌리자. 이렇게 말을 까겠지. 빈정상해. 왜 나한테 반말이 나서 그래도 사장인데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김 사장 가서 저기 여주에 말이야. 거기 뭐 전철 들어오는 거기 땅이 좀 당신 이름으로 계약하고 와. 돈 요거 가져가서 갔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여주의 땅 주인, 그죠? 알겠어 모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사는 줄 알지.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요. 그래서 옛날 기업들이 했던, 그죠? 철학이 없는 기업들이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 그 삼자간 명의 신탁은 뭐예요? 철학이 없는 친족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앞에 거기에서는 다 정리를 했는데 민사특별법에서 여기서 볼 거는 이전 등기가 매도인 앞에서 매수인 수탁자 앞으로 간 그 이전 등기 있죠.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유효다 이거예요. 그죠? 매도인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 무효인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죠. 매도인이 악이라는 것은 뭐죠?
매도인도 명의신탁 입장을 알고 있었다. 그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자도 알고 명의수탁자도 알고 그리고 매도인도 안 해요. 그럼 몇 놈이 아는 거예요? 세 놈이 아는 거죠. 그럼 뭐예요? 법리는 뭘로 가야 되게요? 그렇죠. 바로 3자간 명의신탁의 법리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귀착이 3자간 명의신탁으로 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이 수탁자가 잘렸어. 김 사장이. 김 사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저는 이제 빈정상한 것도 기억이 나. 반말하고. 이제 뭐예요? 나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버팅이 거죠, 김 사장이. 그래서 김 사장 왜 이래? 그런 거야. 너 옛날에 나한테 반말했잖아. 나 삐졌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장이 돼봤어야 알지. 하여튼 주변에 사장 옛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기업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한 몫씩 챙겼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법이 생긴 이유는 김 사장은 이제 못 믿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 치워버렸어. 옛날 빈정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퇴직도 잘렸어. 에이, 이거 팔아서 그냥 가게나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횡령죄. 횡령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뭔가 이렇게 한 거를 횡령이잖아요. 그럼 이게 남의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뭐예요? 소유권은 유효하게 매수인, 즉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 거이 되는 거죠.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거를 자기가 팔았어요. 횡령인가요? 자기 거, 자기 돈 자기가 쓴 게 횡령인가요? 여러분 선생님들 선생님 돈 썼다, 뭐 횡령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한 법리도 그거 횡령이라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횡령죄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에 적용이 됐죠. 횡령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501페이지,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죠? 특례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이 하지만 유효하게 일반 법리, 민법의 법리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 배우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그랬죠? 종교단체, 그죠? 그거를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명의신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죠?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유효한 거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요거는 뭐예요? 명의신탁이긴 하지만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매도담보, 뭐 양도담보, 카드담보, 상호명의신탁, 기타 법률에 따른 신탁이죠. 그렇죠? 자, 그까지만 하면 돼요. 어디는? 민사특별법 1차 시험에서는. 그런데 2차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에서 만약 실명법이 나왔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2차는 뭐예요? 행위제한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했을 때 뭐? 그렇죠. 제재사항이다. 제재사항. 이것까지 아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제재사항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2차입니다. 한국어 따져 2차. 225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위반시 제재사항이 나와있죠. 제재사항에다가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우리가 볼 거는 딴 놈은 볼 필요가 없어요. 명의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어떻게 때려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명의신탁자 보니까 과정금이 뭐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 보면 30%까지 때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30%까지. 그것만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과정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도 있어요? 그죠? 편입될 수 있는 고학년, 최고의 학년이네요. 그죠?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3학년 2반, 3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주 중급반밖에 안 돼. 여기 오면은 깨갱이야. 몇 학년 몇 반입니까? 5학년 20반입니다. 20반. 2억이죠, 2억.
2천이 아니라 2억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와우. 명의신탁자. 그렇죠? 그 다음 명의수탁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3학년 10반이네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형평의 차이가 있을까요? 명의신탁자가 더 나쁜 놈이에요? 명의수탁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삼촌이 더 나빠요? 그 조카가 더 나빠요? 그 재벌 회장이 더 나빠요? 그 김 사장, 잘린 김 사장이 더 나빠요? 둘 다 나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더 나쁜 놈 누구예요? 그 주도자. 주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도자가 누구예요? 명의신탁자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신탁자를 좀 더 세게 때린다는 것, 그런 감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 실무 관련 등기법 중에서도 특히 실명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